여러분, 퇴사는 쉽습니다. 사직서 한 장, 단 1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 1분의 선택이 당신의 앞으로 3년, 아니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는 이유, 월급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만둘 용기가 없어서인가요? 이 질문에 마음이 단 1초라도 흔들렸다면 당신은 언젠가 퇴사를 조용히 꿈꾸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의 삶이 꿈의 시작이 될지 악몽의 시작이 될지는 오직 하나, 당신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퇴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버티는 건 상상보다 훨씬 더 어렵고 지독한 현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막연한 꿈이 아닌 퇴사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준비 방식,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삶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퇴사를 감정적인 순간에 결심하게 됩니다. 상사의 말 한마디, 그 무의미한 회의, 반복되는 야근, 누적된 피로가 어느 날 한계를 넘고 못해먹겠다라는 생각과 이제는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찾아오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이 도피인지 삶의 전환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와 구조로 준비하지 않으면 퇴사 후에도 같은 고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퇴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입의 구조를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나의 생활 리듬이자 고정비를 유지하는 기반입니다. 퇴사 후에도 일정 수준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 최소 6개월간의 생활이 가능한 자금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가?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시간의 쓰임새입니다. 퇴사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낼 건가요? 회사에 있을 땐 매일 일정이 정해져 있죠. 하지만 퇴사 후엔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지 않으면 하루가 온전히 흘러가 버리기 쉽습니다. 일단 퇴사하고 나가서 생각해보자 라는 말 정말 위험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재촉하지도 않지만 그만큼 방향을 잃기도 쉽거든요. 그 3번째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나쁜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6개월간 수입이 만약 0원이라면, 1년이라면, 2년이라면, 재취업도 안 된다면 그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이건 냉정하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늠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사 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환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직장을 그만두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유롭게 시간도 쓰고 늦잠도 자고 평일에 낮에 영화도 보고 나만의 시간도 보내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도 해보고, 하지만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데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가계부를 펴놓고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 둘 아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퇴사 후 3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상상과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첫 번째 현실은 수입 없는 삶은 버티기가 아니라 소진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달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정작 빠져나가는 건 돈보다 정신입니다. 월세, 보험료, 아이 학원비, 부모님 용돈, 지출은 회사 다닐 때와 똑같이 나가는데 수입은 0원. 계좌 잔고가 줄어들수록 내 자존감도 같이 깎여나갑니다. 커피 한 잔도 외식 한 끼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되죠.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느낌. 그때 깨닫습니다. 나를 지탱하던 건 회사가 아니라 월급이었구나. 실제로 조선일보, 조선경제 기사에 따르면 50대 직장인의 퇴직 자산 평균은 약 1.2억 정도 되며 해당 자산은 대부분 퇴직 후 1, 2년 내로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 2번째 현실은 직감이 사라지면 다시 입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선 최소한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획을 하고, 누군가는 결제를 해주고, 누군가는 마케팅을 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선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아무도 역할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하려고 해도 기획부터 실행, 마케팅, 회계 전부가 내 몫입니다. 내가 해본 건 기획서 하나인데 세상은 매출과 실행을 묻습니다. 직장 밖에서는 이력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직접 해서 수익화를 내본 경험입니다. 그 3번째 현실은 내가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았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환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퇴사 후 자영업을 시작한 12년차 직장인 B씨, 회사에서 인정받던 기획력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이젠 내 브랜드, 내 상품으로 승부한다 라는 꿈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고, 근데 하지만 첫 달 매출은 고작 한 50만 원, 100만 원, 고객센터 응대부터 반품 처리, 상품 촬영, 상세 페이지 디자인, 광고 집행, 심지어는 택배 송장까지
모두 혼자서 하게 됩니다. 일은 회사보다 훨씬 많은데 돈은 정말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각보다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을 퇴사 후에 깨달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는 역할만 하면 되지만 세상은 성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퇴사 후에 깨닫습니다. 실제로 창업 1년의 생존율은 77.9%, 3년이 지나면 53.8%, 5년 뒤에는 39.6%로 창업자 중 한 10명 중 6명 정도는 5년 안에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의 생존율이 높은 것도 어떻게든 마이너스가 나도 일단 보통 시작을 하면 1년은 버텨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사 후 창업이나 자영업의 현실을 데이터로 마주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월 매출 50만 원, 폐업률 60%, 순손실 상태의 자영업자들. 이건 도전이 아니라 거의 버티기의 영역입니다. 그때 절실히 깨닫습니다. 퇴사 이후가 아니라 퇴사 이전부터 돈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야 했다는 걸요. 주식이 됐든 ETF가 됐든 코인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자산을 미리 설계한 사람만이 퇴사 후에 진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퇴사 후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퇴사 전에 바로 실험이라는 안정장치를 준비해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실험은 작지만 실제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글 하나로 월 10에서 20만 원을 벌어본 사람, 본업과 연결된 아이템으로 소규모 창업을 해본 사람, 그래서 창업을 해서 테스트도 해보고 실제 매출도 일으켜본 사람, 세 번째로는 전자책이 됐든 온라인 클래스가 됐든 쿠팡 파트너스 등에서 자신의 SNS 채널로 직접 매출을 만들어 본 사람. 이들은 퇴사를 시작점이 아닌 연결점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무작정 뛰어든 게 아니라 이미 작동이 검증된 구조를 확보한 상태에서 퇴사 후에 이것을 확장하는 일을 한 것이죠.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직접 설계한 수익화 구조가 작동을 하는지, 작게라도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현실에서 테스트를 해봤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구체적인 데드라인과 실패 시나리오까지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안에 순이익 700만 원이 안 되면 바로 재취업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와 퇴각 경로까지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들은 퇴사를 막다른 길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설계된 전환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퇴사는 사실 도전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숫자입니다. 확신이 아니고 시뮬레이션입니다. 못 벌었을 때를 상상하지 않았다면 그건 준비된 퇴사가 아니라 무모한 도약일 뿐입니다. 그래서 감정만 앞선 퇴사는 생존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계획, 데드라인, 리스크 관리 계획이 없다면 퇴사는 전략이 아닌 도박이 됩니다. 진짜 자유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선택지를 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퇴사 전에 자산을 설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자산이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월급이 끊겨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나에게 있나? 단순히 버티는 돈이 아니라 돌아오는 구조가 없다면 지금은 퇴사할 때가 아니라 설계를 시작하셔야 할 때입니다. 결국 핵심은 내 시간이 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속 돌아가는 수익 구조를 퇴사 전에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ETF 배당, 월세 수익, 디지털 제품 판매처럼 한번 만들어 두면 자동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 이런 구조가 있다면 퇴사 후의 삶은 불안 대신 안정으로 채워집니다. 당장 엄청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게라도 작동하는 구조를 경험해보는 것. 그게 퇴사를 전략으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3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경험을 시장의 언어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력은 시장에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상품화를 시켜보느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삼티 10년 경력이 있다면 중소기업 맞춤 인사 매뉴얼 전자책을 만들어 본다던가, 카페 알바 3년을 해봤다면 1인 창업자를 위한 카페 운영 실전 노하우라는 클래스를 열어본다던가, 육아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면 아이 교육, 훈육 원데이 클래스를 해본다던가, 타린 클래스 101 강의 정말 많죠. 실제 경험이 지식 상품으로 전환된 사례가 정말 많아서 꼭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돈 1만 원이라도 내 손으로 벌어보기입니다. 블로그 원고료, 디지털 판매, 쿠팡 파트너스 수익, 내 노력으로 월급 외로 벌어본 첫 10,000원의 수익. 그거는 직장에서의 월급과는 정말 다른 감각입니다. 그 자체로 강한 자존감을 줍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과 경험 그 자체가 삶의 선택과 시야를 넓혀주는 경험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10만 원으로 현금 흐름 구조 실험해보기, 테스트해보기라는 얘기죠. 수익 구조 실험은 큰 자본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감각을 한번 익혀보는 것.
예를 들어 슈드에 투자해서 뭐 일부 배당을 받아본다던가, 아니면 뭐 수익형 뉴스레터를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뭐 저작권 수익 실험, AI 툴로 뭐 음악 이미지를 만들어서 수익을 뭔가 한번 창출해 본다던가. 핵심은 지속성 있는 수익 구조를 작게라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단발성 수익이 아닌 반복 가능한 구조를 체감해 보세요. 핵심은 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가 생기면 다음부터는 확장에 집중하면 되고, 큰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돈이 일정 부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퇴사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건 정말 준비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 준비의 핵심은 지금 월급이 들어올 때 본인만의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라지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조는 선택지를 줍니다. 선택지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올 때 해야 할 건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재테크 투자 공부를 하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자산에 투자해서 내가 없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꼭 만드는 것. 이게 없으면 퇴사 후의 자유는 환상이 되고 맙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현실 도피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결정하는 것은 준비의 깊이입니다. 퇴사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기 없는 퇴사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가장 비싼 우회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밸류점프였습니다.